오늘 대구 지역에서는 오후에 갑자기 낙뢰에 우박까지 동반한 강한 소나기로 도로가 침수되고 정전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전기 냉난방 시설을 권장하던 정부가 5년 만에 정책을 바꿔 전기 대신 가스 에어컨 사용을 권하고 있습니다. 갈팡질팡하는 정책을 짚어봤습니다. 달리면서 전기를 충전할 수 있어 따로 충전 시설이 필요 없는 무선 충전 전기 버스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구미에서 시범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창사 50주년 기획 뉴스. 오늘은 바닥으로 떨어진 지역 대학들의 위상을 되짚어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대구 지역의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호우와 낙뢰 때문에 대구 MBC 팔공산 송신시설에 문제가 생겨 오후 5시부터 6시 20분까지 방송 송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TV 시청에 불편을 드린 점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그럼 오늘 뉴스 시작합니다. 이 날씨 때문에 놀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낮에는 올 들어 가장 더웠는데 오후가 되면서 사정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천둥번개 기습폭우가 쏟아져 도로가 침수되고 가로수가 넘어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찜통처럼 달궈졌던 대구 도심. 햇빛이 쨍쨍 내리쬐던 하늘이 오후 4시 50분쯤 갑자기 암흑으로 변하더니 장대비가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대구 서구에 시간당 40mm 이상의 폭우가 집중돼 피해가 컸습니다. 이현 삼거리는 태풍 매미 이후 처음으로 물에 잠겼고 인근 상가도 침수 피해를 당했습니다. 달서구와 서구에는 한때 1cm 크기의 우박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서울서 왔는데요. 오늘 우산을 안 쓰고 왔거든요. 근데 갑자기 비가 와서 콜택시도 안 잡히고 좀 어렵게 왔습니다. 낙뢰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대구 MBC 팔공산 송신소에 낙뢰로 인해 1시간 20분 동안 공중파 방송 송출에 차질을 빚었고 곳곳에서 가로수가 넘어지거나 신호등이 고장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대구 기상대는 앞으로도 변덕스러운 날씨가 예상된다며 기상 상태가 갑자기 나빠질 경우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아직까지 긴장을 푸시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30mm 이상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진희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오후 5시를 전후에 내리기 시작한 강한 소나기는 지금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대구와 경북 지역에는 30에서 50mm가량 비가 더 내릴 텐데요. 곳에 따라 천둥과 번개가 동반되는 곳도 있어 계속해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은 대기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강한 소나기가 자주 내릴 텐데요. 내일 오후에도 우리 지역에는 소나기가 지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에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특히 오늘처럼 기습적으로 많은 비가 쏟아질 수 있어 산간 계곡의 피서객들은 안전사고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기상캐스터 공진입니다. 올여름 사상 최악의 전력난이 예고되면서 전기를 아껴 쓰자는 정부 방침에 동참해 힘겹게 여름을 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오락가락한 정책이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8년 정부는 고효율 제품이란 이유로 학교에 전기 냉난방 시스템을 설치할 경우 자금 지원에다 기관평가 가산점까지 줬습니다. 그 결과 대구에서 2008년과 2009년 300곳이 넘는 곳에서 이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냉난방 가동을 수시로 중단해 시설이 있으나 마나한 실정입니다. 전력난에 전기요금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1년에 한 번 그 피크치에 달하면은 그 피크치에 달하는 그 요금을 기본 요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사정이 이렇자 정부는 전기 냉난방 시스템이 전력난의 원인이라며 5년 만에 전기에서 도시가스로 전환하는 쪽으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1000제곱미터 이상, 사실상 새로 짓는 모든 공공기관이 최대 냉방 수요의 60% 이상을 신야전력이나 도시가스를 사용하도록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대구 지역의 가스 냉난방기 설치는 지난해 19대에 불과했지만 올 들어서는 지금까지 100대가 설치됐습니다. 전체적인 건물의 냉방 절감이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 발표한 결과로는 연간 23.3%가 전기가 절감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얼마 전 문을 연 대구의 한 경찰서. 전기 절약과는 관계가 없는 가스 냉난방기가 설치돼 있는데도 실내 온도를 28도 이상을 유지하도록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가 전기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스로 한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전력과 천연가스, 신재생 에너지의 역할 분담을 고려하는 장기적인 계획 대신 단기적이고 일관성 없는 정책 변화가 오히려 에너지 대란의 주범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강도 높은 절전 규제가 시작됩니다. 경상북도는 이달 말까지 계약 전력 5,000kW 이상의 전력 다소비 업체와 기관에 대해 하루 최대 15%씩 전력 사용량을 의무적으로 줄이도록 하고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전력 당국은 이 밖에도 실내 냉방 온도 제한과 문 열고 냉방 영업 단속, 주택용 절전 포인트제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이번 한 달간 예비 전력 400만 킬로와트 이상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경북 동해안의 적조가 연안으로 유입되면서 양식장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포항 앞바다의 경우 적조 생물 개체수가 급속하게 늘고 있는데요. 박상환 기자가 가봤습니다. 바닷물이 마치 붉은 물감을 풀어놓은 듯합니다. 물 위에 죽은 물고기가 둥둥 떠다닙니다. 자식 같은 물고기 떼죽음에 어민들은 허탈한 마음뿐입니다. 상황이 아주 심각합니다. 현재는 이것이 어제까지 끝이 날 줄 이거 모릅니다. 정부에서는 어떤 특별 선포를 해서 우리를 지원해 주시면 우리 어민들이 다 같이 힘을 내서. 경북 동해안에서는 지난 주말부터 양식장 7곳에서 넙치와 우럭 등 60여만 마리가 폐사해 시가 50억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북 동해안에 적조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해경 경비정과 방제정까지 동원돼 적조 구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공중에선 헬기가 지속적으로 예찰하고 바닷물을 빨아들여 적조를 걸러낸 뒤 다시 뿜어내는 워터제트 장비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용 경비 함정을 총동원해가지고 적조 문제가 악화되기 전에 미리 선제적으로 좀 방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황토살포기 한 대와 어선 18척을 동원해 방제 작업에 투입하고 있으나 역부족입니다. 행정기관과 해경, 어민들은 힘겹게 바다에서 적조와의 전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달리면서 전기를 충전하는 무선 충전 전기버스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구미에서 시범 운행을 시작합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이스트가 개발한 무선 충전 전기버스입니다. 도로 밑에 전기 선로를 묶고 전기를 모으는 시설을 통해 버스가 달리거나 정차 중에도 무선으로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전기버스보다 배터리 무게가 적고 유선 충전소가 필요 없어 비용이 적게 듭니다. 무선 충전 전기버스 안에는 승객들이 차량 속도와 전기 충전 상태를 쉽게 볼 수 있도록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무선 충전 전기버스가 개통식에 이어 다음 주부터 시범 운행에 들어갑니다. 무선 충전 전기버스의 시범 운행은 세계에서 처음입니다. 이제 앞으로 더 연구를 더 해서 충전이 더 빨리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아직도 개발할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당 6억 원에 이르는 높은 비용을 비롯해 바닥에 깔린 무선 충전 시스템의 안전 문제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구미시는 무선 충전 전기버스가 상용화되면 전기버스와 노선을 확대해 세계적인 전기버스 모델 도시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포항시 남구 울릉군 국회의원 재선거에 이춘식 전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과 박명재 전 행정자치부 장관 등 2명이 오늘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한편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민간인 10명으로 구성된 특별 단속반을 가동하고 4개의 기동조사팀을 배치해 금품이나 향응 제공 등 불법 선거운동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이 창사 50주년을 맞아 마련한 기획 뉴스입니다. 오늘은 지역의 우수 인재들이 수도권 대학으로 빠져나가면서 바닥으로 떨어진 지역 대학들의 위상을 짚어봅니다. 장원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험생들의 수도권 대학 선호 현상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요즘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가히 묻지마식으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사회가
경북 쪽의 대학교를 나왔을 때랑 서울권의 대학교를 나왔을 때 그 인식이 처음 보는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10년 사이 수도권 대학 지원자는 45만 명에서 92만 명으로 2배 넘게 늘었습니다. 반면 대구 경북 지역 대학 지원자는 16만 6천 명에서 17만 9천 명으로 13,000명, 고작 9%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지역 대학들의 위상은 위풍당당했습니다. 경북대는 자타가 인정하는 한강 이남 최고의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고 비싼 등록금을 주고 서울의 사립대학을 갈 바에야 경북대를 선택하겠다는 수험생이 많았습니다. 서울의 사립대학을 가는 것보다도 지역에 있는 국립대학인 경북대학교에 진학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경북대학교에 입학하면은 또 집안에서 참 경사났다고 잔치하고 하는. 영남대와 계명대의 특정 학과도 전국적인 인지도를 갖고 있었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맹활약을 펼치는 동문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1982년 학력고사가 도입되면서 위기를 맞기 시작합니다. 같은 문제로 시험을 치다 보니 성적 순으로 대학 순위가 매겨졌고 서울 지역 주요 입시 학원들이 수도권 대학을 배치 기준표 상단에 올려놓으면서 지역 대학들이 후순위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중앙 집권적 구조 속에서 수도권 집중화가 심화된 것도 지역 대학들의 위상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지역 대학들의 안이한 대처가 위기를 자초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장학제도 혹은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 진로 지도 이런 점에 대해서 확실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이런 유인책을 마련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대학의 위상 하락은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학생 한 명이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할 경우 졸업 때까지 적어도 6천만 원 이상이 빠져나간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자금의 역여 유출이 심각하고 젊은 인재가 빠져나간 도시는 생기와 활력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 대학들이 과거의 따뜻했던 봄날을 다시 맞이할 수 있을지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MBC 뉴스 장훈영입니다. 경상북도의 금고 약정 기간이 올 연말에 끝나는 가운데 내년부터 3년간 매년 7조 원 규모의 금고 업무를 취급할 도금고 지정 사전설명회가 내일 열립니다. 경상북도는 오는 23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한 뒤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 일반 회계와 통합관리기금은 단일 금고에 특별 회계는 목적 및 특성에 따라 한두 개 정도 지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일반 회계와 통합관리기금 및 특별 회계의 광역교통시설 분야는 농협이, 그리고 특별 회계의 의료급여기금 등 4개 분야는 대구은행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관광공사와 주식회사 경북관광개발공사가 통합돼 지방공기업으로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6월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경북관광개발공사 주식을 인수하고 합병을 추진하려 했지만 지방공기업이 주식회사를 합병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조항이 없어지자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건의해 관련 법을 개정함으로써 합병을 성사시켰습니다. 경북관광공사는 합병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보문단지를 국제관광단지로 리모델링하고 간포관광단지에 동해안 해양시대에 대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공격적 마케팅과 다양한 수익 사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민주당과 시민단체가 오늘부터 4대강 사업 현장을 찾아 검증을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4대강 사업 진상조사위원회와 4대강 사업 국민검증단은 오늘 낙동강 창녕 하만부를 시작으로 9일까지 낙동강과 한강 등지에서 녹조와 역행 침식, 보구조물 등 4대강 사업과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점검합니다. 대구 경북권 내 달성보와 강정고령보, 구미보는 내일 방문해 측방 침식과 녹조, 자전거도로 훼손 현장 등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했던 서상돈 애국지사의 서거 100주년 기념 행사가 오늘 대구시 계산동 서상돈 고택에서 열렸습니다. 국채보상운동 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열린 오늘 행사는 각 기관 단체장과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헌화와 분향, 추모시 낭송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1850년 김천에서 태어난 서상돈 선생은 대구의 한 출판사 부사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1907년 담배를 끊어 국채를 갚자는 국채보상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구미경찰서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3년여 동안 구미시의 모 아파트의 자치회 총무로 일하며 전기나 수도요금 등을 관리하는 통장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5,800만 원을 빼돌려 도박비와 유흥비 등에 쓴 혐의로 38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아파트 자치회장이 공석인 허점을 노려 상습적으로 통장에서 돈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상북도는 새마을운동 세계화를 위해 추진되는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사업 실시 설계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설계와 시공을 일괄 입찰하는 턴키 방식으로 실시 설계 적격자를 선정하고 지방기술심의위원회 지적사항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실시 설계 인가와 공사 계약, 토지 매입 협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구미시 상모동과 사곡동 일대 25만여 제곱미터 땅에 총 사업비 792억 원을 투입해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소비자 불만 상담이 대전 충청에 비해 크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이 최근 1년 동안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을 분석한 결과 총 5만 9천여 건으로 대전 충청에 비해 22%나 적어 소비자 상담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경북의 인구가 대구보다 많지만 상담 건수는 29%가량 적어 소비자 상담 시스템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예천군이 여름철을 맞아 한꺼번에 개최한 4대 테마축제에 13만 5천여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 지역 홍보에 효과적이었다는 평가입니다. 2일부터 4일까지 계속된 삼강 막걸리 축제에 3만 4천 명이 다녀갔고 2회 용궁 순대 축제에는 7만여 명이 찾아 성황을 이뤘습니다. 또 은붕어잡이 축제와 곤충 페스티벌에도 3만 1천여 명이 축제장을 찾았는데 이는 연령별 주제별로 다양한 테마를 선정해 볼거리와 먹을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한 것이 주요했다는 분석입니다. 울릉도의 국민여가 캠핑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울릉군이 20억 원을 들여 서면 남설이 옛 구안분교에 조성한 캠핑장에는 생활관과 방갈로를 비롯해 캠핑카 2대와 각종 편의시설이 갖춰졌습니다. 울릉군은 캠핑장의 위치가 울릉도 중간 지점이어서 주요 관광지로부터 접근하기가 좋다며 예약은 전화로만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해수욕장 등 주요 피서지의 식료품, 숙박료 등 물가가 오를 조짐을 보임에 따라 물가 안정 대책을 추진합니다. 각 시군과 유관기관, 소비자단체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가격 표시를 하지 않거나 표시 요금보다 더 많이 받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포항 등 동해안 해수욕장에는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합니다. 피서지 주변 착한 가격업소를 홍보해서 이용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물가 정보를 지자체 홈페이지에 제공해 가격 인상을 억제시킬 방침입니다. 대구시가 쓰레기 무단 불법 투기를 막기 위해서 말하는 CCTV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말하는 CCTV는 스마트 경고판으로 CCTV 근처에 사람이 다가가면 감지 센서가 작동돼 CCTV가 녹화 중입니다. 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릴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라는 무단 투기 금지 안내 방송과 함께 불법 투기자의 모습이 녹화됩니다. 대구시는 우선 서구에 말하는 CCTV 10대를 설치해 쓰레기 불법 투기를 막고 설치 성과에 따라 전 구군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124에 따르면 지난 2주간 경북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9%포인트, 전세 가격은 0.04% 오르면서 보합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매 가격은 7곳군이 0.3%포인트로 가장 많이 올랐고 경산과 구미, 경주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전세 가격은 구미와 경주가 0.09%포인트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취득세 감면 종료 이후 거래량이 줄면서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한동안 실제 거래 대신
호가 위주로 부동산 시장이 움직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8월 6일에 전해드린 대구 MBC 뉴스데스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